네 번째, 어음, 수표 관리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받으러옴과 받으러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옴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어음이 됩니다. 이 약속어음은 주로 어느 때 받느냐? 회사가 주된 영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채권, 즉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상대금을 대신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받으러옴 계정, 즉 상대방이 나한테 발행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외상대금 회수 시, 즉 외상대금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 받으러온 계정으로 정리하고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자, 밑줄 그으세요.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채권,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받으러온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거래다. 그러면 받으러옴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금 계정으로 정리한다. 받으러 온 거래를 요약을 해보면, 자, 상품 매출 대금은 상품을 팔았을 때 어음으로 받았다. 즉 현금으로 받지 않고 어음으로 받았을 때 차변에 받으러,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품 외상대금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차변에 받으러옴,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런데 내가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가지고 나도 외상값 갚을 수 있죠. 그거를 외상매입금 반제한다 라고 하는데 어음으로 반제했을 때는 배서양도라는 말을 씁니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경우, 배서양도라는 건 어음 뒷면에 우리 회사가 넘겨준다라고 우리 회사의 명판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먼저 발행한 회사 뒷면에 우리 회사가 꼭 찍힌 거를 확인하거든요. 왜? 거래된 내역을 루트를 찾기 위해서 나중에 뭐 부도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 역으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배서양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받으러옴이 대변에 나와요.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갖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음에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뭐를 했냐?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할인한 경우 당좌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할인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때 요 정리하는 거를 매각거래만 해당이 됩니다. 매각거래. 매각거래라는 건 처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할인료만큼만 정리하시고 대변에 받으러옴 나옵니다. 이번에는 가지고 있던 어음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경우, 즉 만기일에 당좌예금 계좌에 정상 입금된 어음은 그동안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옴. 그리고 차변에는 당좌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그럼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비품을 처분하고 받은 어음. 즉 내가 사용하고 있던 비품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대금으로 뭘 받았어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어음으로 받으면 그렇죠. 받으러옴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수금. 대변의 비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볼 때 차변에 받으러옴이 들어오고 대변에 받으러옴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받았을 때는 차변에 받으러옴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배서양도 또는 할인, 만기됐을 경우에는 대변에 받으러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라 그랬어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그랬을 때 키가 필요해요. F3이라는 단축키를 통해서 자금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F3키를 여러분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세명카 인테리어에서 상품 판매에 따른 외상대금에 대하여, 자, 외상대금, 상품을 판매한 거에 대한 외상대금,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러면 상품 판매 외상대금은 외상 매출금. 네, 맞아요. 외상 매출금 대신 뭘 받은 거예요?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나갈 거예요. 약속어음 했는데 차차차 상사 하하의 2021-0401. 자, 요 번호로 인해서 이 어음이 종이어음이냐 아니면 전자어음이냐. 여기 이제 전자어음이라고 써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번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한글로 두 글자, 숫자가 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종이어음이고요. 전자어음 숫자로만 20자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음의 번호만 보더라도 얘가 종이어음인지 전자어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명카 인테리어가 발행인이에요. 발행해서 누구한테 줬어요? 차차차 상사, 우리 회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발행을 해주면 자수. 만약에 차차차 상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타수, 즉 다른 회사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거예요. 자, 자수까지 했고 금액은 1천만 원, 1천만 원. 발행일은 4월 2일이고요. 지급기일이 5월 25일인데 이게 뭐냐?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신한은행 호계 지점에서 지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지급기일이 만기일이다. 어음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5월 25일 거는 요거는 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일단 4월 2일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일 전표로 오세요. 4월 2일 자, 4월 2일 오시고 차변에 받으러옴이죠. 자, 받으러옴. 거래처는 세명카 인테리어. 세명카 인테리어. 여기에서 지금 적용 코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서 F3을 눌러보세요. F3. 그리고 금액은 1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하단에 받으러 온 관리라고 이렇게 떴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F3키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능 모음을 누르시면 여기 자금 관리, 기타의 자금 관리 F3이 있어요. 이 키를 누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F3키는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어음 이제 번호를 누를 거예요. 처음에 보관입니다. 1번. 그리고 어음 종류를 눌러보면 메시지에 자 1번이 약속어음 그리고 상장 일반 기업이고 상장 기업이고 당좌, 가계수표, 기타, 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과 2번은 종이어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1번으로 할 겁니다. 종이는 1번, 전자는 6번으로 하셔야 이 어음 번호란에 다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1번 그리고 여기다가 어음 번호 치는 거예요. 하하 2021-0402 세명카 인테리어로부터 직접 발급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자수. 만약에 세명카 인테리어가 다른 회사를 통해서 줬다. 그러면 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명카 인테리어가 그렇죠.
뒤에 도장을 찍어서 줬다. 그러면 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세명카 인테리어 발급 일자는 2021년 4월 2일 날 발행했고요. 만기일은 2021년 05월 25일이라 그랬어요. 자, 지급은행은 신한은행이에요. 자, F2 눌러서 신한은행 선택해 주시고 지점은 호계죠. 자, 호계 엔터 엔터 엔터. 오, 그랬더니 상단에 뭐가 떴어요? 이렇게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보관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만기 일자를 돌출시켰습니다. 대변에 뭐 대신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 대신 받았죠? 자, 외상 매출금에 세명카 인테리어 꼭 코드로 걸어주시고 하단에 보면은 받으러 외상대금 받으러 온 횟수 05번을 쓰셔도 되고요. 엔터를 하셔도 됩니다. 자, 05번 아니면 얘는 전표로 할 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05번 해서 1000만원. 반드시 어음은 어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요번 시간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또 해볼까요? 5월 25일 만기가 되어 제시된 약속어음 1000만원 세명카 인테리어 발행 번호는 하하 2021-0402 신한은행 당재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지받다. 아, 만기가 돼서 추심을 했더니 은행에서 결제가 돼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거죠. 만약에 만기에 제시됐는데 결제가 안 됐다. 그럼 부도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기 됐으니까 기분 좋게 전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로 오시고요. 5월 25일 자, 차변에 3번이죠. 당좌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자, 당좌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에요. 조교를 보니까 여기 02번 당좌예금 당좌 추심이 있어요. 자, 02번 추심한다는 건 은행에 돈 받아주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대변에 받으러 옴. 더 이상 이제 어음은 만기가 됐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장부에서 그렇죠.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받으러 옴. 세명카 걸어줍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하는 키가 뭐라 그랬어요? F3 키입니다. 자, F3을 요 적유해서 F3 이렇게 눌러주세요. 금액은 1000만원. 그러면 하단에 할인부터 나오는데 어음 상태에 보면 할인이 있고 배서가 있고 만기가 있고 부도가 있고 부분 할인이 있고 반환이 있고 분할 배서가 있어요. 네. 그전에는 분할 배서 안 됐는데 지금 전자어음을 분할 배서가 가능해요. 그래서 분할 배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써야 돼요? 만기 써야 되겠죠? 자, 4번 갑니다. 4번. 그리고 어음 번호를 쳐야 되네? 치는 게 아니라 만기는 이미 우리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거를 만기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만기 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F2 또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상단에 세명카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어음이 다 뜹니다. 왜? 거래처 명으로 조회했으니까. 만약에 어음 번호로 한다. 그럼 어음 번호로 조회하셔도 되고 지급 예정일, 상태, 뭐 발행인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다음 발행인, 거래처 어음 번호, 그 다음에 날짜, 만기일이 되겠죠? 지급 예정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는 보관, 할인, 만기 뭐 이런 것 쭉 있으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거래처로 많이 해요. 그래서 세명카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건 모두 다 뜹니다. 그 중에 그렇죠. 첫 번째 거죠. 선택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는 건 얘가 이미 체크가 딱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택. 그랬더니 하단에 받으러 온 관리의 만기 떴고 번호 그리고 자수, 발행일, 만기일 그 다음에 또 여기 신한은행 호계 지점.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만기는. 그냥 자금 관리 하나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그래서 상단에 보면 어음의 번호와 지금 현재 상태. 어음이 만기됐으니까 만기라고 표기됐죠. 그리고 만기일자 이렇게 표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으러 온과 받으러 온 현황 봐야 되겠죠? 전체 메뉴. 금융자금관리에 오셔서 받으러 온 현황을 눌러보시면 마구 엔터 해주세요. 지금 거래일이 5월 25일로 왔다는 건 이미 만기가 됐기 때문에 25일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가 거래일이 4월 며칠 날 받았죠? 우리 4월 2일 날 조회를 했다. 한번 볼까요? 04월 02일. 아이고, 조건에 맞는 게 없어요. 왜? 만기가 이미 처리돼서 없는 거예요. 처리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보관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기일자 1,000만 원. 현재 보유되어 있는 어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빵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급 어음과 지급 어음 현황. 지급. 뭔가를 줬죠. 근데 뭘 지급했어요?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즉, 약속 어음이나 또는 전자어음을 당사가 발행을 해서 거래처한테 준 경우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어음을, 즉 어음을 발행을 하려면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자거래를 개설을 해야 돼요. 당자거래 개설을 해서 어음용지를 가져와요. 이거는 종이어음인 경우, 종이어음인 경우에는 약속어음 용지를 가지고 오지만 전자어음은 그렇죠.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번호를 받는 거예요. 번호를 받으면 그 번호를 발행을 하면 됩니다. 지급어음 거래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약속어음 용지 즉 번호를 수령한 경우에는 용지만 등록하고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디다 하느냐?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등록을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면서 어음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자, 재고자산을 구입하면서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걸어주시고 상품 외상대금을 뭐하기 위해서? 상환하기 위해서.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지급어음 이렇게 나갑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갚았죠. 이렇게 어음이 발행이 돼서 거래처한테 갔는데 거래처가 당자 추심을 했어요. 즉 만기가 됐으니까 돈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급해야 되겠죠. 결제, 이거를 결제한다고 그래요.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에는 지급어음 대변에 있던 걸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으로 옵니다. 그리고 당자예금에서 대체적으로 결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 당자거래를 통해서 어음을 용지를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당자예금. 근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했어요. 비품이 유형자산이죠. 자,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 외거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어음을 발행하거나 재고자산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갚을 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랬으니까 그렇죠. F3 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4월 7일 신한은행 안양 지점에서 약속어음 용지 주나의 35123101부터 10번까지 열매를 교부 받아 수령하였다. 약속어음 용지를 등록하시오. 4월 7일 날 등록을 하면 되겠고요. 얘는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등록하겠습니다. 4월 7일 매입처 대한카 상사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약속어음을 보니까 주나의 35123101, 즉 첫 번째 거를 발행했네요. 언제? 4월 7일 날. 차차차 상사가 우리 회사니까 지급어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발행을 했냐 딱 보니까 대한카 상사에 직접 발행해 줬습니다. 그럼 얘는 뭐 자수가 되죠. 500만 원이고요. 지급기일은 만기일입니다. 만기는 5월 27일이네요. 자, 만기일. 그래서 만기일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가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4월 7일. 어음 등록 여기 단추가 있고요. 실무에서는 어음 등록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기능 모음 요 안에 여기 어음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4 누르셔도 돼요. 네. 이제 저는 단축키보다는 그냥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서 단축키를 잘 몰라요. 그런데 F3은 알아야 돼요. 자금관리 키. 자, 그럼 어음 등록 먼저 할까요? 자, 어음 등록. 수령 언제 했죠? 2021년 04월 07일 날 했습니다. 어음 종류를 눌러보면 어음이 있고 당자수표, 가계수표, 전자어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어음, 즉 종이어음은 1번, 4번이 전자어음, 당자수표는 2번, 가계수표는 3번입니다. 자, 어음.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당자예금입니다. 자, 신한은행 당자예금. 어음번호 주나의 이어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옆에다 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나자 없어졌죠. 왜? 입력하다가 바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 나 하고 옮길 때는 엔터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3512-3101 엔터. 총 열매를 받아왔습니다. 열매. 등록. 10개의 어음이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등록만 하겠다 그러면 예 하시면 되고요. 아니요 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바뀝니다. 되셨죠?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차변으로 옵니다.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대한카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이라고 있지요. 02번 갖다 쓰겠습니다.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그렇죠. 우리 회사가 직접 발행해 줬으니까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대한카 상사 꼭 걸어주시고요. 코드 F3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지급어음 관리인데 어음 상태는 대변에 지급어음이 있으면 발행밖에 없어요. 왜? 발행했다가 나중에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어음 번호는 직접 입력하느냐? 아닙니다. 어음 용지를 이미 등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러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F2 눌러서 또는 더블 클릭.
이 중에 주 나의 3512 3101 첫 번째 거죠. 지금 첫 번째 커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어음 번호가 이렇게 뜹니다. 발행일은 4월 7일이고요. 만기는 언제죠? 2021년 05월 27일이 되겠죠. 자, 신한은행이 맞고요.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어음의 번호와 지금 현재 어음 발행 상태 그리고 만기 일자가 보입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서 지급어음 현황을 한번 먼저 가도록 할게요. 금융자금관리의 지급어음 현황입니다. 마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만기일은 5월 27일이고 발행일은 4월 7일인 발행으로 지금 떴습니다. 즉 4월 7일 날 현재 발행으로 떴는데 얘가 결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문제를 풀어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만기일이 됐네요. 그죠? 자, 만기일이 돼서 대한카 상사에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이 만기되어 신한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한카 상사에 발행해줬던 어음이 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데는 지급어음 현황입니다. 지급어음 현황에 와서 살펴보니까 아이고 주나의 3512 3101 500만원짜리가 만기가 됐네요. 그죠? 자, 요거를 지금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표로 오셔서 문제 없어질 겁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5월 27일로 오시고요. 차변의 지급어음입니다. 대한카 상사 F3 500만원짜리였어요. 자, 결제를 대한카 상사를 어음번호에서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한카 상사에서 발행된 모든 어음이 뜨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이 5월 27일이면 500만원짜리 보이세요? 자, 선택. 그러면 결제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엔터 해주시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걸어주시고 신한은행 당좌예금입니다. 신한은행 당좌예금 지급어음 당좌결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번을 선택하셔도 되고 엔터 하셔도 됩니다. 500만원 차변에 지급어음 대변에 당좌예금 그리고 반드시 지급어음은 F3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급어음 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급어음 현황 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오, 뭘로 바뀌었어요? 결제로 바뀌었습니다. 총 발행한 거는 500만원인데 현재 결제된 거 500만원이고 미결제는 0원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몇 장을 받아서 몇 장을 발행을 했는지 즉 어음 전체 메뉴 오셔서 어음 집계표 열도록 할게요. 자, 어음 집계표 그래서 수불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어음의 번호 즉 10개 중 지금 하나가 결제도 됐어요. 10매를 수령해서 발행을 한 매를 했는데 한 매가 이미 결제가 됐어요. 그래서 발행 매수에 결제 매수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실 때 왜? 이미 결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총 몇 개가 남았냐? 9매가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과 지급어음 현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세 번째, 당좌수표 거래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에는 뭐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좌수표와 관련된 예금은 당좌예금입니다. 그럼 왜 어음도 있는데
수표를 또 발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음은 기간이 좀 길고요. 수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거래처에게 좀 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표, 큰 돈은 수표를 발행을 해서 바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래처에 당좌 수표를 받으면 뭘로 정리해요? 현금으로 정리하잖아요. 즉 바로 결제, 즉 은행에 갔다가 주면은 결제가 바로바로 되는 게 수표입니다. 그래서 큰 거래를 할 경우 당좌예금을 하는데, 회사에 당좌예금 계좌에 잔액이 많다. 그러면 그냥 내가 발행해서 그거만큼 쓰면 되는데, 자금이 여윳돈이 없을 경우에 은행하고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할 때 우리 통장에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발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일정한 신용도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거를 당좌 차월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즉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당좌수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차월의 범위 내에서 또는 예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은행이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좌수표를 발행을 할 때도 그렇죠. 은행에서 교부받아야 됩니다. 어음이나 수표용지를 발급받아 와서 그거를 우리가 발행을 해주면 거래처 은행에서 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당좌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이 나오지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당좌 수표 거래 요약을 좀 살펴보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 있어요. 즉 그냥 아무런 보증금도 없이, 즉 담보 없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끔 하진 않겠죠. 그래서 담보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 보증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보물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모아놓습니다. 얘는 쉽게 뺏을 수가 없어요. 특수한 목적의 예금입니다. 현금으로 가져갔으면 대변에 현금이 나갔겠고요. 당점이, 즉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이 나갑니다.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회수했어요. 즉 당좌 수표를 회수하면 그렇죠. 당좌예금이 들어옵니다. 동점이 발행한, 동점은 누구예요? 거래처죠. 거래처.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회수한 경우, 즉 거래처가 나한테 줬어요. 그럼 뭘로 정리하냐? 현금으로 정리합니다. 동점이 발행한 수표를 배서 양도한 경우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에 가서 청구해서 받지 않고 다른 거래처로 넘겼어요. 이거를 배서 양도하는 거예요. 배서 양도하면 우리도 현금이 나갑니다. 왜? 처음에 현금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당좌 예금이 되고 현금이 됩니다. 그래서 당점,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다. 그러면 당좌 예금. 다른 거래처가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입니다. 그것만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